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춘희 앵커에게 호화 아파트먼트를 선물한 뉴스를 미국 매체는 크게 다룹니다. 러시아 기함이 흑해에서 침몰된 뒤 푸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호 예인 당시 폭풍우가 몰아친 뒤 침몰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바람은 시속 4마일, 비가 조금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함 모스크바 공격과 침몰 과정을 자세히 밝혔고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좌절한 푸틴이 전술적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3분 미만의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비드-19 호흡 테스트를 승인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코비드-19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대세는 개방입니다. 오늘부터 백악관 투어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경을 선거 이슈로 삼고 트럭 감시를 강화했던 텍사스 주지사가 그러다간 아보카도 한 개에 $5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일자 국경을 오픈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플로리다주에서는 7월부터 임신 15주일 이후 낙태는 금지됩니다. 의사당에 침입한 게 순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한 오클라호마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 남성입니다. 미국 대기업이 전문적 버추얼 골프 프로그램 등 많은 유혹으로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미국 직장은 이제 큐비클에서 개방형으로 바뀌었다가 집 같은 작업 환경이 환영받으면서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재택근무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이 미국은 4월 15일이지만 어제가 한국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태양절에 보통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하죠. 이제 태양절 하면은 김일성 그 주석의 생일로 살아있다면 110회 생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0이라든가 5라든가 해서 뭐 5주년, 10주년 이렇게 딱딱 그 맞춰서 떨어지는 그 짝수 숫자의 기념일에 뭐 대단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선보인 것도 역시 그 같은 그 휴일 기간이었었고요. 5년 전에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거리 미사일을 선보이고 나서 대륙간 뭐 신형 장거리 미사일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가 독립기념일이었었기 때문에 4월 15일에 몇 개월 뒤가 독립기념일에는 미국에게 주는 뭐 큰 선물 보따리다 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력 그 과시를 할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언론이 태양절에 뭐 반짝반짝 밤에 무슨 대동강 주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뭐 남자들은 흰색 셔츠를 입었는데 여자들은 전부 한복을 입고요. 춤추는 모습 뭐 그리고 이제 김일성 주석, 김정일 네, 그 아들과 아버지의 동상에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꽃을 바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그 보여줬습니다. 불꽃놀이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뭐 해머 이런 것도 보이고 강한 그 충성도 요구하는 이런 장면은 있었지만 결코 열병식은 없었다. 새로운 그 미사일 전시도 없었고 상업 위성 시스템들은 며칠 전에 어떤 뭐 군사 퍼레이드 비슷한 것을 뭐 하는 리허설 같은 것도 감지를 했었는데 아무튼 없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많은 모습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핵실험 뭐 풍계리 이런 것들이 실험장이 다 복구되고 나면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지. 그전에는 이제 테스트는 더는 필요 없다. 미사일 테스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그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성김 대북 그 특사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2번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 화성 15호를 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국 정부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뭐 최근에 굉장히 말로는 강하게 원래의 태도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런 형태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이 뭐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리춘희 아나운서는 뭐 유명하잖아요. 핑클레이디이기도 하고 한복 입고 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굉장히 강하고 무척 감성적인 그런 것으로 충성을 다 바치는 50년 동안 지금 79세인데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을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뭐 최고 엘리트 애국자들에게 선물을 준다 해서 평양에 뭐 아파트를 5개년 계획으로 5만 채를 짓는데 일부를 지금 오픈을 하고 이틀 만에 호화롭다고 하면서 리춘이 이 앵커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게 선물을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에 관한 설명은 없던데요. 사진에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리춘이가 이렇게 팔짱을 낍니다. 팔짱을 끼고 아파트 계단을 2층인가 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출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은 예전에 그 김정일 그 주석 때부터 많이 그 보였었던 거잖아요. 어린아이들과 뭐 부둥켜 안고 하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팔짱을 확 끼고 그리고 이제 아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리춘희 씨에게 선물을 주면서 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는 또 두 사람이 손을 잡고요. 또 바깥에서 있는 사진도 리춘희가 아닌 다른 여성인데 이건 더 꽉 껴안고 아무런 그 스스럼 없이 그런 사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리춘희는 본인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호텔식으로 너무너무 편안하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그냥 뭐 바닥에 뭐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소파도 뭐 5인이 앉을 수 있는 것을 놓고 했지만 뭐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결코 화려하지는 않는 그러나 북한으로 보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아파트다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사진이 저는 더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아마 러시아가 부정을 해도 흑해에 있던 그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는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로 침몰된 것이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몰되고 나서 러시아가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키브의 공격을 강화한다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 미사일을 어떻게 쏘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쏠 수 있는가 쏠 것인가 그러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보겠습니다. 이 모스크바라는 순항함을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그 넵튠 그 해왕성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으로 쏴서 그렇게 했다. 쏠 때도 먼저 탁 쏘고 나서 그 선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지 못하게 산만하기 위해서 또 다시 드론을 쏘고 이랬다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00명의 승무, 500명이라고 하네요. 전부 그 배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원래 그 넵튠 해왕성 미사일이 러시아 대함 미사일이 모델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게 러시아의 자부심인 이 함대를 침몰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의 그 탄약고에서 불이 나서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항구로 예인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폭풍우가 심해서 결국은 그 손상된 부분 때문에 침몰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일기 그 당시의 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은 시속 4마일, 비는 조금 내렸지만 폭풍우가 치는 그 같은 그 바다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기온도 40도, 섭씨로 한 4도 정도 되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러시아의 망신이라는 얘기죠. 또 그 해왕성 그 범위 내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오데사에 뭐 배를 주차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공격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이것도 이제 전략 미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이 뭐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지만 어떻게 됐느냐. 육지와 바다에서 양면 작전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3월 29일에 러시아의 요충지인 벨로고드의 탄약고가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오일이 저장돼 있는 시설이 또 불이 났죠.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헬리콥터가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철로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벨로고드라는 곳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가지려고 하는 돈바스 지역으로 뭔가가 이렇게 운반되고 그 오일도 채워놓고 하는 곳을 육지에서는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후방에 부담을 주는 거죠. 육지에서. 그리고 해양에서는 이처럼 그 러시아는 순양함이 3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해에는 한 척밖에 없고 이걸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척이 지금 남아 있어도 대치를 할 수 없는 게 모스크바가 있는 그 흑해에 또다시 대치를 하려면 그 러시아가 그 해안 그곳을 통과하는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데 러시아는 이 전쟁이 시작되고 흑해에 있는 그런 그 기함이 이미 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그 러시아가 그 해군력이 굉장히 강한데도 이게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 우크라이나의 제일 남쪽 오데사주에 착륙하는 것을 그 상륙 작전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태가 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말한 그 넵튠 그 해왕성 미사일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12개 정도 있다고 하고 지금 이미 쓴 것도 있고 그것을 만드는 공장 자체는 또 러시아가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가서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을 했죠.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하진 않지만 뭐 그 함대에 대항을 하는 그 안티 대함 미사일도 보낸다고 했고 예전에 무슨 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와 대적할 때 뭐 40년 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썼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즉석에서 뭔가를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다고 하고 이렇게 될 때 러시아는 우리의 자존심인 모스크바호도 침몰됐고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인 윌리엄 번스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라는 중앙정보국장은 원래 그 외교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뭐 5명의 대통령 아래서 외교력을 쌓은 사람이고요. 푸틴 때도 러시아 대사를 했고 푸틴을 잘 압니다. 그리고 보리스 옐친 때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어는 유창하게 하고 러시아 지도자들의 그 정신적인 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중앙정보국장입니다. 윌리엄 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러시아에서는 마리우폴 우리가 점령했다고 정말 점령이 곧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키이브를 더 공격하고 어제 핵무기 배치한다는 위협을 했었잖아요. 핀란드와 그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리투아니아는 저 뭔 소리지? 이미 뭐 우리 뭐 저 해안 뭐 100km 저쪽에 뭔가를 배치했잖아라고 카리닝그라드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티크 쪽에요. 그런데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어제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데 윌리엄 번스가 경고한 것은 푸틴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러한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력으로 좌절을 했고 그러면서도 잠재적인 절망 같은 것도 있는 푸틴은 결국은 이제는 전술적인 핵무기나 아니면 약한 강도의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술적인 핵무기는 재래식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강력하죠. 무척 그 파괴적이라는 면에서 강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찰을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왜냐하면 수천 개의 뭐 소형 탄두하고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력이 강하지 않은 핵폭탄의 폭발력이 50킬로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50킬로톤이라고 하니까 뭐 1000톤이 50개 있는 거네요. 그런데 과거에 그 1945년도 8월 6일 날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핵무기 리틀보이였었죠. 그 리틀보이는 지금 이번에 그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50킬로톤이라고 하는데 히로시마의 핵무기 리틀보이가 15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럼 3배도 넘잖아요. 히로시마의 핵무기 그거 터뜨려서 뭐 6만 6천 명 사망하고 또 6만 9천 명 부상하고 했었죠. 그 정도 위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술적인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통제 조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뭐 필요하다면 이것을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더 이 일이 심각하게 가기 전에 지금 젤렌스키도 분위기 봐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큰 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지금 당장 막아야지 되니까 육로에서 해양에서 미사일 쏘고 헬리콥터 쏘고 오일 창고 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모스크바라는 게 어제 제가 달팽이와 그 뱀을 혼돈했는데 스네이크 섬 제일 처음에 와서 너네 해병대 손들어라 하는데 해병대가 손들기는 하면서 F자 욕하면서 니들이나 가 해서 지금 우표라든가 티셔츠에 다 보이는 바로 그렇게 2월 24일 날 공격에 시도를 했었던 그 기함이 무너지는 그 자부심이 사라질 때 푸틴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다급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로서도. 그래서 하루가 여삼추니까 제발 유럽연합 오일 엠바고 좀 빨리 해달라. 이 지금 푸틴도요. 점차로 유럽에서 오일 의존도를 줄일 것을 알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인도는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일 이거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이 푸틴이 돈을 만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외교관들이요. 제발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예브로 돌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 얘기들도 있는데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그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었을 때 키브 쪽을 막 그 뭐 차단하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탱크가 너무 많았지만 막 그 겨울에 비도 내리고 해서 땅이 질척질척해서 탱크가 못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돈바스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비가 내리고 해서 이 러시아가 함부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시간도 벌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미국도 더 세련된 무기를 보내니까 훈련도 시켜야지 되고 그러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지 되고 독창성도 있어야지 되고 전쟁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지금 뭐 그쪽에 오일 창고를 폭발해 마라 할 때 그런 순발력도 있어야지 되고 독창성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그 스스로 하는 독창성이라든가 순발력, 그 순간적인 판단력 같은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만으로는 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 제가 이 컴퓨터 작동을 잘못해서 굉장히 어수선했던 점 지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호흡 테스트. 요즘 테스트하면 전부 뭐겠습니까? 코비드-19 테스트를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했습니다. 인스펙트 IR 코비드-19 무슨 뭐 브레스 자 들어가고 호흡이니까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휴대용 가방 크기만 하다고 하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무슨 우리가 풍선을 부는 것처럼, 풍선은 좀 동그란 타원형 동그란데 이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흰 뭐 비닐봉지처럼 해서 후 하고 불어보게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았습니다. 해서 병원 진료실에도 의사 선생님 옆에 둘 수 있고 또 뭐 호텔 테스트 사이트 이런 곳에서 3분 미만의 결과를 안다고 하니까 2,400명을 테스트해 봤더니 양성에 대해서 91.2% 정확하더랍니다. 그러면 양성 받은 사람은 다시 이제 또 다른 그 분자 테스트, 분자 검사를 해야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음성도 정말 음성이냐, 뭐 이것도 뭐 99.6%가 정확했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지금 1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고, 하루에 그러면 한 개당 뭐 160개 샘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에 그 생산 대수를 64,000개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코비드에 대해서는 점점 진화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코비드의 양성이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런 거기에 적합한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요.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늦기 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이체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도 뉴욕은 요즘에 뭐 코비드 테스트하면 90%가 이 새로운 변이체라고 하는데, 새 변이체는 오미크론 BA.2에서 또 변형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좀 길어요. 뭐 BA.212, BA.212.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지금 여러 가지 존스 홉킨스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 겨울에 50% 정도는 이미 감염이 됐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백신에 의한 면역력도 그렇고 자연 면역력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만 취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웬만하신 분들은 건강히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낫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하면은, 그렇지만 약하신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신 분들은 뭐 조치를 취하시면은 괜찮은 형태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방 공휴일을 제외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백악관이 아침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 지금 이제 끝나려면 5분 남았네요. 투어 가능해졌습니다. 하도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투어를 못해서 다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관광 회사를 통해서 가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 하원 오피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셔야지 되는 것 아시죠? 뭐 보통 한 21일에서 3개월 그 전에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룸, 그린룸, 뭐 또 레드룸도 있죠. 또 한국의 영빈관과 같은 그 외국 손님들 한 140명 단촐하게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그 방도 있고,
해서 뭐 차이나룸도 있고 로즈가든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백악관 투어가 가능해졌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백악관과 그 한국의 청와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한국의 청와대의 경우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이르기까지 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집무실을 옮기고 싶어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나 막상 또 들어가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지 못했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백악관이 그 옛날에 노예가 지었잖아요. 지어서 여러 가지 지을 당시에 뭐 미국이 뭐 어떤 나라에 뭐 식민지로서 있었고 그 식민지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장소도 아닌 것이고 하니까 알아서 이건 이렇게 설계 자체는 프랑스 사람이 했습니다만 짓기는 노예들이 했고 흑인 노예들이 지었고 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해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무슨 그 룸 가운데 하나는 어떤 대통령이 과거에 프렌치 스타일로 하고 싶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블루룸 같은 경우가 뭐 어디에 주문을 했더니 어머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금색으로 보내주고 뭐 이랬다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미국은 지을 때부터 완전히 이제 그 용도에 맞게 뭐 제왕적인 형태가 아닌 뭐 이런 형태로 지었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서 투어를 하실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었고 미국도 들어갈 때마다 거의 전부 이 들어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특히 이제 이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 그렇죠. 커튼부터 바닥부터 심지어 뭐 많은 대통령이 옮기지 않는 그런 데스크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사람 옮긴 적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대통령 부부가 많이 바꿔서 그렇게 들어가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의사당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는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서 가장 젊은 사람인데 가장 보수적이었던 이민에서부터 많은 이슈에 있어서 그래서 스티브 배넌과 아주 친했던 수석 전략가와 어제 그 스티븐 밀러 대통령 그 자문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연설문 작성을 많이 했었고요. 그 사람이 의회에서 결국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지 않으려고 의회를 고소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특권을 주장도 했지만 결국은 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한 거죠. 해서 어제 의사당 그 조사위원회가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우리라는 것. 왜냐하면 이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저기로 가라 하는 그 연설문의 초안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당신들과 하나다 하면서 선동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관한 질문을 무척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도 팍스뉴스에 끊임없이 출연을 해서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사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그 한 연설을 여러 그 수사하는 그 수사의 그 기술이 있잖아요. 선동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언어의 탐구라고 할까요? 해서 의사당에 가도록 부추겼는지 이런 조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가려고 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고 본인은 안 갔으니까. 나도 가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경호원들이 끝까지 말려서 못 간다는 것을 엊그제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의 남자 컬럼버스 출신의 제가 헤드라인에서 정정을 했었던 오클라호마라고 오하이오의 38살의 한 남자 이 남자는 이제 바깥에 일이 그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의사당 사건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오하이오에서부터 의사당까지 가서 그 시위에 참석을 하고 상원에서 뭔가 물건을 훔쳐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 얘기가 물건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셀카로 딱 막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라 했으니까 실제로 범죄라는 그 의식이 없이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짐작은 됩니다. 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실직이었는데 이제 집 바깥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벌레 제거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원래 직업이셨나 봐요.
얼마나 자기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서 음모론에 빠졌는가. 또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 얼마나 정말 그래야지만 될 것 같은 그 국민으로서 애국적인 마음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그 나를 동정해 주세요 하는 형태의 말을 많이 했는데, 배심원들은 3시간도 못 돼서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뭐 판사의 경우는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게 좀 역겨웠네라고 표현도 했는데,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그 업무를 방해했다. 바이든 대통령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거, 뭐 최대 20년 징역형까지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지난 몇 달 동안은 이제 보석 기간이었는데 뭐 지금 감옥에 있어라라고 선고 공판이 나올 때까지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가 진실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만 계속 끌고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꼭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으로 했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민주주의를 그냥 ဃ갉아먹는 일만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막상 이 사람도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다 트럼프 탓이야 하니까 그것 또한 역겹다는 형태의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동안에 무척 많이 그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보도가 아니라 영국의 가디언에서 정말 자세히 달콤한 유혹, 회사에서 이제는 돌아오세요 my lover, 그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에서 우리 그냥 시장이요. 이 시장이 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동네에 장이 서잖아요. 그 장에서 꽃을 사서 해바라기네요. 꽃을 사서 이렇게 뭐 딸에게도 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네. 겨울은 갔고 봄은 왔다고 하는데, 달콤한 유혹 돌아오세요. 이 가디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줌 미팅에 이제 익숙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해서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보러 이제 재택근무 그만하고 돌아오세요 하고 안 돌아오니까 막 벌줄 것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이게 항상 어느 쪽이 너무 무거우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 입장을 뒤로 철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 자체는 큐비클이라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칸막이가 있었던 적이 있고, 그게 또 몇 년 전부터는 개방형으로 딱 오픈해야지 뭐 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해서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집 같은 설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 본사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완전히 뭐 윈도우도 많고 아웃도어에는 그 테라스가 있고, 또 뭐 웰니스 센터라고 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마치 트리하우스처럼 이 오피스를 그 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막 바닥도 그린으로 돼 있고 해서, 맨하탄에 있는 어떤 부동산 회사는 버추얼 그 골프 링크를 만들어 놔서 센서가 다, 이게 센서 카메라가 이 사람의 스윙 같은 것을 전문가처럼 분석을 해준대요. 그런 것, 이게 굉장히 지금 인기라고 하고요. 또 뭐 이건 미국 얘기 아니고 또 너무 자극적이니까 빼고 하나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잔디 파티 같은 것은 보통이고, 뭐 비어 가든 보통이고, 골드만삭스는 사무실 밖에서 라이브 뮤직을 막 들을 수 있게 하고, 데스크에 뭐 랍스터부터 뭐 도너츠까지 그 본인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게다가 이제 플러스 아침도 주고 뭐 점심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하고, 물론 그 페이스북처럼 페이스북 메타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축소했다고 하거든요. 무료 저녁 식사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으로
6시부터 했던 것을 6시 30분으로 연기를 했답니다. 조금 30분 늦췄대요. 그랬더니 막 직원들이 엄청 싫어하고 분노하고 한다는 거고, 이 어떤 경우는요, 구글이 전자 그 스쿠터를 한 달을 처음에 뭐 얼마 내고 뭐 한 달 그 뭐 사용료가 $49인가 그렇대요. 그것을 직원들이 이제 한 달에 9번 이상 사용하면은 우리가 내준다. $49 이런 것도 하고, 그것보다 또 다른 회사는 아예 뭐 하루에 한 명씩 뭐 $10,000씩 주는 이거는 뭐 어떤 스쿠터가 아니라 모으면은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그룹이네요. 코스타라는 부동산 그룹이 한 달 동안 하루에 $10,000씩 이렇게 추첨을 해서 줬는데, 이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직원이 수천 명이고 사무실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윤이 많다는 거죠. 한 달 동안 하루에 $10,000씩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건 정말 아주 뭐 작은 거지. 뭐 직원들도 너무 재미있고 옳은 일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팬데믹이 됐을 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강아지 많이 키웠었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지? 나 회사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강아지를 봐줘야지 되면은 그 강아지를 보는 이런 돈도 회사에서 내주고 환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직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라 하는 회사가 늘어난답니다. 이 경우는 꼭 직원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강아지가 있으면 뭐 회사의 생산성이 좋아진다, 뭐 웃고 해서 이런 그 리포트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 4일,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 주 4일 근무, 유급 휴가는 더 늘리고 선택을 많이 주고 자유를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5월 말부터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회사에 나와야지 된다. 이걸 이제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택근무에 이 회사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겠습니까? 애플 같은 회사에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떠한 내가 나의 스케줄 같은 것을 컨트롤하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선택할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서만 안 나간다 하는 것보다는 잡의 안정성, 뭐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잡의 안정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과거에, 지금은 이제 상사가 그게 아니라 직원은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유연한 일정, 유급 휴가 많아지고 뭐 자녀 양육 혜택들도 많이 주고, 일부 회사는 지금 뭐 4일 근무를 시도한 회사들이 점점 뭐 날이 가면은 이 회사, 날이 하루 또 지나고 나면 이 회사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재택근무, 리모트,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해피하고 생산성도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회사에서도 재택근무 하는 것이 더 낫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코비드 19이.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회사로서는 회사에 와서 일하는 필수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기간이 지나가면서 재택근무를 했었던 사람은 나는 이제 안 가. 그 힘들게 내가 왜 하이힐 신고 뭐 막 아침부터 화장하고 샤워하고, 남성분들도 뭐 내가 타이는 안 매라고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 그거 싫어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를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그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21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타이틀 42 그 행정명령 이제 끝낸다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텍사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그 팬데믹 때 보건, 공중 건강을 앞에 내세워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멕시코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았던 것인데, 그걸 5월 23일부터 해제한다 하니까 21개 주에서 반대한다는 것이고, 텍사스 주지사는 버스에
그런 그 이민자들을 태워서 워싱턴에 내려놨고요. 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을 강화한다 하면서 지금 3선에 나가고 있잖아요. 출마해서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트럭 같은 것을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 뭐 마약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민자도 들어있을지 몰라 해서 그러니까 쭉 그 트럭들이 뭐 들어오지 못하고 트래픽에 막혀서 있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안 할래. 또 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연방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뭐라고 썼냐면 텍사스 이 주지사가 결국은 아보카도 한 개에 $5를 만들고 말 것이야 하고 사설에서 비난을 했거든요. 모든 상업용 그런 그 트럭 같은 것을 검사를 하니까 아예 무역 중단하겠어 이렇게 항의를 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잖아도 공급량이 부족한데 이러다가 레몬 한 개에 $2가 되겠어? 아보카도는 한 개에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걸 철회하고 어제부터 국경을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그리고 이미 관계 당국에서 트럭 이런 모든 것을 엑스레이로 스캔하고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탐지견을 다 모든 자동차 검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결국은 주지사가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 하는 법안에 어제 서명을 했고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예외는 산모가 정말 생명이 위태롭다. 태아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병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런 경우는 빼고는 그러니까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과 비슷한 거죠. 뭐 그밖에 너무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이렇게 낙태를 금지한 주가 너무 많고 텍사스주는 이미 그 전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벌써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켄터키, 애리조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6개 주에서 제정을 했고 그 밖에 이제 한 개의 의회를 통과한 주도 많습니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무슨 뭐 켄터키,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곳. 아이오와 주의 대법원이 일단 시행 금지령을 내렸고요. 뭐 며칠 있으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30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는 낙태권 권리를 주장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낙태 비용까지 대준다고 하고 버몬트주는 2월 달에 주의 그 헌법을 아예 수정을 해서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그 다음이 플로리다, 텍사스. 인구하고 비슷한데 텍사스, 플로리다는 조금 그 바뀌었네요. 플로리다주가 낙태에 대해서는 뭐 캐톨릭 신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플로리다주가 더 많네요. 텍사스주보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텍사스가 그 점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일 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아니 어느새에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어요.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CNN 방송과 그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세계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직 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밖으로 빠져나간 난민은 470만 명. 그리고 발레로 상징됐던 러시아의 발레는 지금 고립 중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